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재학 중인 최민서입니다. 앞에서 너무 다 좋은 얘기들 해주셔가지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CC 전형으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CC 관련해서 좀 말을 하고자 합니다. 제 멘토 특강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 공부법은 저의 수험생활 그리고 학창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맞는 공부법은 아닐 거고 이제 들으면서 저 방법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때 한번 실천에 옮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연은 크게 학창 시절 그리고 가족교육 공부법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면 저는 시험에 있는 중학교를 나왔고 이후 일반 고등학교를 진학하여 19학년도에 수시전형으로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저는 중학교 때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공부할 이유도 몰랐고 그냥 열심히 하지도 않았던 평범한 학생으로 누구나 가는 공대 수학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딱히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에 와서는 중학교 때와 좀 다르게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그냥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듯 저도 중학교 시절에는 제가 제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되게 점수가 안 나오면 왜 공부 안 했을까 하고 좀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후회를 해도 또 공부를 안 하고 또 후회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더 이상 그렇게 후회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당연히 공부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 최대한 후회 없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공부를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좀 쉽진 않았지만 각 과목에서 공부법을 조금씩 세우면서 저만의 공부법이 만들어지고 공부하는 법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그래프는 제 내신 성적의 추이인데 저는 내신 성적을 올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신의 공부법을 말을 하자면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 내신 시험 문제의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은 정말 시험과 바로 연결이 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꼭 귀를 좀 더 열고 열심히 꼼꼼히 필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각 과목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국어 공부 방법인데요. 국어 내신도 역시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방금 말했듯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신 필기는 당연히 그 지문의 내용을 다 외울 정도로 여러 번 보셔야 합니다. 또한 국어, 특히 문학이라는 분야는 한 작품을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해석, 각종 해석집이나 자료집을 통해서 보충적으로 필기하고 외운다면 좋은 점수를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외운 게 절대 수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문학 작품을 많이 알면 알수록 수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신 기간에 최대한 문학 작품의 여러 해석이나 여러 작품들을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수능 공부법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수능 문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잖아요. 어떻게 원작자도 못 푸는 게 제대로 된 문제냐 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쏟아지는 시절도 있었는데 그건 사실 수능 문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그렇기에 답을 내야 하는 수능에 출제할 때는 꼭 객관적인 틀 안에서, 객관적인 해석 안에서 출제를 합니다. 이 객관적인 틀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그동안의 기출 문제가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겨울이라는 시험은 대체로 부정적인 시험으로 많이 쓰입니다. 특별한 시가 아니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 즉 객관적인 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해석을 우리는 기출 분석을 통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구나
라는 객관적인 틀을 남겨나가면 수능 문항에서 이거는 너무 잘못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틀린 생각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구조적인 글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글을 관통하는 주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나왔을 때 내가 보기에는 너무 뜬금없어 보이는 정보이지만 절대 뜬금없는 정보가 아니고 주제와 연관된 정보라고 연관을 지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제와 연결 지어서 글을 읽는 것을 연습하는 것은 가장 좋은 글이 또 이것도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 국어에서는 굉장히 기출 분석을 여러 번 하고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학공부법은 제가 앞에서 말씀했다시피 중학교 시절부터 수학학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렵게 수학 공부를 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제 학창 시절 생각을 해보면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개념의 이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학 공식을 단순히 외워서 풀이하는 방법은 절대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도 수학 문제는 대부분 개념을 응용해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기가 어렵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흔히 말하는 스포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시간을 두고 개념을 꼼꼼히 학습한 다음에 문제를 많이 푸시면 좋은 점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에 대해서는 저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문적인 공부법을 알려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영어 성적을 처음에는 4등급으로 시작을 해서 수능과 모의고사에서는 1, 2등급을까지 올렸기 때문에 저의 성적 향상 공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영어를 너무 잘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영어가 너무 어려웠고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영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공부법도 시도해봤지만 눈에 띄는 성적 향상은 없었습니다. 이에 되게 좌절하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막막하게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저의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나머지 과목을 공부하는 모든 공부량을 합친 만큼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2배, 3배로 공부를 하였지만 성적은 항상 그만큼 오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저는 좌절하여 그만두거나 공부량을 절대 줄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꿋꿋이 막막하지만 계속 공부하였습니다. 영어 성적은 절대로 공부한 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이만큼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그만큼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적은 일차원수로 오르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오릅니다. 계속 성적이 그대로이다가 나도 모르는 어느 사이에 보면은 실력이 늘어나 있는 게 영어 성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영어는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계단 바로 앞부분까지 왔는데 그걸 놔버리면 그동안의 노력은 다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아깝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 전략을 짜가지고 수능 공부를 하였습니다. 특히 영어 영역은 연계 체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EBS 공부는 꼼꼼히 거의 외운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EBS 지문이 나오면 바로 풀고 넘어간다는 생각으로 EBS 지문을 거의 외웠고 앞부분을 듣기에서도 최대한 시간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등의 전략을 세워서 수능을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앞에 장면과는 조금 뜬금없을 수 있지만 제가 수험생활 동안 굉장히 듣고 싶었던 말이었고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여러분들께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수많은 수험생들 중에 확고한 꿈을 가진 수험생들도 분명 있겠지만 꿈을 정하지 못하고 당장에 대학에 과를 정하지 못하는 수많은 수험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시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당장 고등학교에 가면 내 생기부에 장래희망을 적어야 하고 관련 활동을 해야 되고 이 생기부에 적힌 말들이 당장 내 입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면 꿈이 없는 학생들은 꿈이 확고한 수험생들에 비해 뒤처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서 국영수 사과 이렇게 공부밖에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내 꿈을 정하고 어떻게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의 꿈이 학과 학생들 굉장히 멋지고 그 꿈을 응원하지만 지금 꿈이 없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거나 공부의 동기를 찾지 못하거나 그걸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수험생 시절에 꿈이 없어서 3년 내내 생기부의 장래희망에 다른 것을 적어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시를 쓰는데 불리함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없어도 제가 하고 싶은 분야, 굉장히 추상적이어도 괜찮아요. 저는 사회라는 굉장히 넓은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활동을 하였고 문과에 진학하여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하였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는 사람들도 그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생활을 했는지를 보는 것이지 얼마나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지금 꿈이 없고 내 삶의 목표를 정하지 못했더라도 절대 뒤처지거나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자유전공학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자면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에 부합하는 공공 분야의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학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학, 행정학, 그리고 경제학과 더불어 1년 동안 여러 수업을 들어보고 자신이 관심 있는 과에 진학하는 학과입니다. 저는 꿈을 찾지 못하여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하였지만 법학 과목을 배우기 위해 고려대 자유전공학부에 법조인의 꿈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제가 자유전공학부에 들어와서 느낀 것은 자유전공학부가 아니더라도 대학에 와서는 여러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꿈이 없다고 해서 지금 당장 좌절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공부의 동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시 시절의 좌우명은 정말로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내 노력 부족으로 좌절되지 말자였습니다. 제 공부는 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꿈이 없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